안녕하세요. 코인의 바이블 멘토르 트레이더입니다. 오늘은 왜 95%의 사람들이 선물 거래를 하면 청산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아시겠지만 선물 거래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이 시장에 들어오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95%가 돈을 잃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99%의 사람이 잃는다고 봐도 부정할 정도로 청산을 당하는데요. 그러면 버는 5%는 그 나머지 95%의 돈을 다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즉, 이 시장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어느 정도 시장이 우상향하기 때문에 100% 제로섬 게임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상위권 트레이더들이 하위권 트레이더들의 돈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어느 정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왜 청산을 당하고 왜 그 상위권 트레이더들은 청산 당하지 않고 롱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네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네 가지 중에 본인이 한 가지라도 속하게 된다면 그 부분들을 제외할 수 있게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취지로 이 영상을 만들었으니까요. 지켜봐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저 구독자분들은 투자와 차트 공부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50%의 사람들은 투자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다 잃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이게 차트 공부가 아니라 기술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봤으면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된다고 하거나 고시 준비를 해서 공무원이 된다고 하거나 공부도 결국에는 1년에서 3년 공부를 하고요. 수능 공부도 어떻게 보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재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6년에서 8년 정도를 공부에만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돈이 들어가는 이런 투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깊게 고민을 해보지 않고 이게 공부가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쉽게 쉽게 투자하는 경향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을 사기 위해서 테크노마트와 같은 성지를 가거나 조금이라도 할인 혜택을 받아서 5만원, 10만원을 아끼려고 하는데 왜 투자 공부에는 돈을 쓰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분야에 전문가가 있다면 이 부분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자들이 돈을 잃는 과정을 제가 정리를 해보면요. 처음에는 비트코인으로 돈을 많이 번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들어와서 유튜브와 블로그에서 어떤 전문가가 추천해주는 코인들을 매수를 합니다. 처음에는 행운으로 인해서 돈을 벌게 돼요. 그런데 한두 번 더 진행을 하다가 큰 하락을 맞게 되고 그냥 버티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보았는데요. 이런 것들도 정말 공부 하나 없이 그냥 남의 말을 듣고 투자를 한 케이스가 되겠죠. 본인만의 관점이 있어야 되고 본인만의 포트폴리오나 비중 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어야 결국에는 여러분이 다가올 상승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학창 시절에 공부를 했다든지 회사에서도 자기 개발을 하고 일을 하는 것처럼 투자와 차트 공부도 꼭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비중 관리. 그리고 포트폴리오 관리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100만 원이 있으면 보통은 그냥 이 100만 원을 전부 다 선물 거래 계좌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100만 원을 전부 다 투자를 해서 만약 50%가 벌게 되면 150만 원이 되고 이 150만 원이 또 50%를 벌어서 225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50%를 벌게 되면 이게 쭉쭉쭉 늘어나겠죠. 그런데 만약 이 50%를 벌다가 50%를 잃게 된다면 갑자기 125만 원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100만 원이 225만 원이 되려고 두 번을 50%를 벌어서 두 배가 가까이가 되었는데 50%를 한 번 잃으니까 바로 다시 원래였던 원금이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잃게 되면 거의 이제 50만 원대가 되겠죠. 즉, 두 번 벌고 두 번 잃었는데 돈은 더 잃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즉, 쉽게 말해서 전체 비중으로 매매를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리스크를 많이 둔다는 뜻이고 결국에는 영원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는 개인적으로 초보자들에게 추천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정액 베팅입니다. 정액 베팅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1000만 원이 있을 때 이 1000만 원을 다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만의 비중,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면 200만 원, 혹은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라는 딱 비중을 정해놓고 그 비중으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만 원으로 50만 원을 벌게 되면은 이 50만 원이 수익이 되는 거고 또 이 100만 원으로 매매를 해서 만약에 50만 원을 잃게 되면 이 50만 원이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두 번 벌고 두 번 잃으면 그냥 영원인 거예요, 영원. 그러니까 50만 원 두 번 벌고 만약 50만 원 두 번 잃으면은 아까와 같은 경우에는 영원에 수렴했지만 이거는 그냥 수익도 없고 손실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차트 공부가 어느 정도 되었다면 그 사람은 승률이 60%만 된다면 그리고 손익비율이 1대1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가정하에 이렇게 정액 베팅을 해주면 돈을 벌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매매를 계속 해준다면
수익이 계속 쌓이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본인만의 비중 관리 방법과 선물 거래와 현물 거래를 나눈다든지 포트폴리오 관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선물 거래로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트레이더들이나 강사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게 정말 정답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심리적인 요인인데요. 이 심리적인 요인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매매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려고 기다려서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매수를 해서 이 구간에서 좋다 하고 입절을 했어요. 근데 지켜보고 나니까 내일 아침에 눈을 뜨니까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사람이 돈을 벌었지만 더 큰 돈을 벌 수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오히려 벌었지만 아쉬워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직 초보 트레이더이고 미숙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익을 봤으면 그 수익으로 어느 정도 만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차트를 보지 않아야 내가 그 다음 매매를 할 때 영향이 미치지 않게 되는데 계속 신경이 쓰이니까 차트를 다시 돌려보게 되고 조금만 더 홀딩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러면서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후회들이 계속 지속되면요. 만약에 내가 이 구간에서 롱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매수 정말 잘했잖아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럼 이 구간에서 원래는 수익에서 익절을 했는데 아까와 같은 그 후회 때문에 그럼 이번엔 좀 홀딩 해보자 라고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오히려 손실로 마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수익인 종목은 본절로 마무리를 해주거나 어느 정도 익절로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수익이었던 종목이 손실로 마감을 하게 되면 이거는 저 심리적으로 계속 더 멘탈이 안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매매들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면 결국에는 안 좋은 매매, 즉 내가 생각했던 차트 매매가 아닌 뇌동 매매로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돈을 잃는 지름길이 된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차트를 끈다든지 아니면 그 종목에 대한 익절이나 손절이 끝났으면 그 종목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본인만의 심리적인 요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심리적인 요인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매매 원칙이나 매매 일지들을 계속 적으면서 컨트롤하고 명상을 해주거나 가볍게 운동을 해주거나 심호흡을 하면서 저는 마음을 가다듬는데요. 여러분도 여러분들만의 심리적인 요인이 어떻게 발현될지 모르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염두해보면서 매매하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매매 원칙 지키기인데요. 만약에 내가 500만 원을 벌면 그 중에 200만 원은 출금하겠다라는 원칙을 지켰으면 그 원칙은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비중을 30%씩 투자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으면 그 비중을 꼭 지켜주셔야 돼요. 왜냐? 그 원칙을 지켰을 때 계속 수익이 난 것이기 때문에 그 원칙을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원칙을 만약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무리한 매매를 하거나 혹은 뇌동 매매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매매가 진행된다면 계속 돈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가도 매매 원칙을 지키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꼭 매매 원칙을 본인이 리스트업을 해준 후에 그 매매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줘야 합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트레이더로 성장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투자 및 차트 공부를 하지 않아서, 두 번째, 비중 관리를 하지 않아서, 세 번째, 심리적인 요인을 생각하지 않아서, 네 번째, 매매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95%의 사람들이 선물 거래를 통해서 돈을 잃고 있었던 겁니다. 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 네 가지를 개선시킨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상위권 트레이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저도 이 네 가지를 고치는데 정말 어려웠는데요. 지금은 많이 고쳐졌고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잃지 않고 버는 트레이더들이 될 수 있게 꼭 이 네 가지를 기억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성공은 그동안 몇 년 동안 실패했던 것을 모두 다 보상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해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멘토로 트레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